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의 발표가 소문에 불과하다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에서 군사 장비를 조달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방문해 군사협력 등 북러 관계 강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0일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백악관이 추가로 발표한 북러 무기거래 정황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자신은 소문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미국이 지속해서 모든 일에 대해 모두를 비난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그 정보는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담긴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들이 북한에서 선박을 통해 러시아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13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했었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NSC 대변인은 또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첨단 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가 이를 북한에 제공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북러 무기 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현재 제재를 집행하고 적절한 경우 북러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무기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북한과 다른 나라에서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찾아내 폭로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국제 반핵단체이자 지난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이 북한과 러시아가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속화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공보실은 20일 최근 러시아 의회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북러 간 핵협력 가능성에 대한 VOA의 질문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 등 국제 조약은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키는 핵실험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러시아는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역시 1996년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여전히 서명 비준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난해에만 5억 8,900만 달러가량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이캔 공보실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역행하는 북러 간 핵 관련 협력 강화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는 완전히 없애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며 아이캔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핵 전략 폭격기 B-52가 한국에 처음 착륙하고 미한일 연합 공중 훈련을 하는 데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B-52의 한국 전개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영내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북한의 비난 주장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은 북한의 물리적 제거를 노린 핵 선제 공격성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가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고 이 지역에 오는 전략 자산은 소멸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주 취임 직후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한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대북 정보 유입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이 공감하는 컨텐츠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우선 목표로 한국 등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hope these efforts and this coordination will help inject energy into international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ncrease access to uncensored information in the DPRK.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탈북 후 자유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 등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콘텐츠와 정보 전달 방식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from my perspective, we look for programs that have innovative content production, but also looking to invest in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could include satellite distribution, but could also include a number of different tools that are available. 또 유엔에서의 책임 규명 노력이 활기를 되찾도록 노력하고 북한 정권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지향하겠다며 전 세계 탈북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So the U.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aising this issue with the PRC government. We have, of course, raised the most recent cases, including last week. In terms of their response, we normally don't share the diplomatic conversations that we're having. 토론에 참석한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정보 통제는 강압과 통제, 감시, 처벌은 물론 이념적 세뇌와 함께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며 김정은은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민들의 결속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펠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국경 통제 강화가 오히려 다른 경로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Dissemination efforts that have led to just a significant decrease in land-based smuggling routes lend itself to the urgency of not depending on land-based efforts, but much more other areas, sea-based, air-based, and certainly satellite-based efforts to distribut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정보 방화벽을 뚫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갈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정부가 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에이브러햄 쿠퍼 의장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로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온 쿠퍼 의장은 2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서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송환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탈북민들을 심각하게 박해해왔던 북한 정부의 오랜 역사를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수의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민 가족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북중 국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땅굴 건설 기술을 전수받아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인 20만 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땅굴을 통해 기습 공격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땅굴 탐지와 지하 교전에 대한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땅굴은 미한 연합사령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면서 땅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탐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에는 11,000개 이상의 지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지하교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이 특수부대를 활용해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통합한 배합 전략을 구사할 경우 군과 민간인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국기를 개양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문제 삼아 오는 22일부터 개최되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인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의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은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대회 기간 동안 북한 국기를 개양할 수 없다는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북한의 불참은 유감이지만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의 조약 서명국으로서 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도핑 방지 기구 대변인은 이날 도핑 규정 위반으로 북한에 부과된 국기 개양 금지 등의 제재가 향후 다른 대회 출전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국가도핑방지위원회는 복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세계 도핑금지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다른 대회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하고 북한과 서명 국가들의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0월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 여부를 검사하도록 한 세계 도핑방지기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주요 대회에서 국기 개양을 금지하는 징계 조치를 받았지만 지난주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주최 측 등의 방조 아래 대회 기간 내내 인공기를 개양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